찬미 씨가 만든 노래인가요? 네,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첫 번째 트랙 인사입니다. 인사.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선곡을 해봤어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밀라논나 장명숙 안젤라 선생님을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신 거죠? 이제 한 달 지나면 2년이네. 2년이요? 네. 아, 88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찬미 씨도 그게 구독자라고 네, 제가 들었고. 맞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야 모르죠. 그래서 거기 댓글이나 이런 게 비결이에요. 그런가? 저야 모르죠. 뭐 거기에 선생님의 유튜브를 본 소감 이런 게 좀 올라왔잖아요. 많이들 네. 올라오시죠. 예. 그래서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런 소감을 보면? 처음엔 좀 당황했고 얼떨떨했고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늙은이들이 어떻게 보여준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열광한다고 하지? 네. 그럼 내가 그렇게 이상한 할머니인가? 근데 여러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평화방송이니까 네. 아침 루틴을 찍자는 거예요. 아. 아침 일상. 아니 근데 잠옷 입고 일어나서 이게 성어부터 긋고 그거를 그냥 그건 저만의 삶인데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근데 그러면서 그 우리 제작진이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못할 것도 없겠다. 그냥 제 삶을 보여주면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성어 긋는 거를 저는 그게 그냥 일상이니까 네네. 그때 조금 망설였다기보다도 그냥 내 일상을 보여주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거부감을 느낀다면 갈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지.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200만이고 어떤 친구들이 논나 선생님 거 보고 냉담 풀었다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딱 한 명 제 기억나요. 아마 개신교셨나 봐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누워서도 기도하나 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누워서도 하고 용변 배면서도 하고 급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내 장묵주라는 것도 있어요. 잠자면서 기도하면 졸리잖아요. 누워서. 저는 아예 우리 큰아들 그 수술한 네. 그날 이후부터 잘 땐 묵주를, 그게 제 자장가예요. 저는 네, 묵주를 해야지 잠이 와요. 묵주 기도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정말 많게는 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7,000개 네, 댓글이. 댓글이. 그게 그건 또 저녁 루틴.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해요. 가능한 한 간단히. 아들들하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처럼 잠들기 전 저녁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그 돌아온 기도하고. 탕아, 네. 제가 돌아온 탕아니까 네, 네. 기도하고, 그거를 또 그렇게 또 반응이 좋아서 뭐 200만이 넘었거든요. 와. 조회수가. 네. 근데 어떤 친구가 며칠 전에 그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예 제 걸 틀어놓고 잔다고.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나이 드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가지고 허스키가 되는데 그 목소리가 더 좋다 그러시는 진짜 거예요. 좋아요. 네. 그래서 어머. 심지어 막 MC 섭외도 들어와서 내가 어머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냥 다 감사드리죠. 네. 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럼 찬미 씨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젊은이들은 되게 바쁘고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나 이런 걸 찾기 힘든데 뭔가 밀라노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렇게 나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일단 네.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 목소리의 힘도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듬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할머니 맞아요. 사는 게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네. 좋으면 댓글로 남겨줘 이런 말씀 하실 네. 때마다 뭔가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 들을 때 그 하루에 지쳤던 그 주름들이 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진짜 소탈하시더라고요. 네. 일상에서는 하나도 억지로 하시는 게 없어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막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안 하시니까 정말 약간 진정성 있게 보이는 부분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네. 여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 하고 당황했던 게 그거예요. 그 광고 찍어달라고. 네. 근데 사실은 또 제작비도 필요하잖아요. 몇 분이 해주셔야 네. 되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꼭 제가 좋은 거 이거는 권해드려도 나중에 원망 안 듣겠다 그런 건 좀 해드리지만 네, 맞아요. 네.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제가 어려운데 보내고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신발장 이렇게 보여주시는 유튜브 봤는데 그 신발 네 지금 신고 계신 분도 거기에 소개해 주신 이거 21년 된 거예요. 네. 이거는 할머니가 언제 샀나? 2000년에 샀네. 그때 로마에 갔는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콤비. 이게 할머니가 78년도 맨 처음 이태리 가서 산 거예요. 로마에서. 43년 된 신발치고는 깨끗하죠. 시즌이 끝나면 여기다 할머니는 가죽 크림 같은 게 있잖아요. 와세린도 좋고 핸드크림도 좋고. 정말 할머니가 손녀에게 신발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아. 신발은 이런 왜 포인트를 갖고 신는 거야. 너무 재밌고 정말 그 따뜻함과 지혜를 갖고 젊은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시는구나. 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영상에 네. 제가 울컥한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댓글들이 굉장히 길게 쓰세요. 맞아요. 좋은 댓글. 근데 애기 엄마신데 그분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 큰 수술 후에 네. 우울증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시는데 네. 제 거를 틀어놓고 보시면서 약을 안 먹기 시작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은 정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한다고 제가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세하게 세상에 내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댓글을 머리 숙여 존경 정말 또 제대로 좀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저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공황장애를 고쳤다는 그분한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 보람이죠 그런 건.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 보면은 물건도 사실 많이 안 두시고 이제 최근에서 많이 주시고 저는 죽어서 남기면 유품이지만 살아있을 때 주면은 또 선물이죠. 네, 선물. 정성의 정든물. 네. 그런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렇게 뭔가 자꾸 비우고 정리하고 뭐 이것도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저는 50, 60, 70 이렇게 좀 10년 단위로 네. 삶을 좀 다양하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50이 딱 됐을 때 이제는 커리어가 소용이 없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커리어를 다 쏴서 네.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가 가장 돈 안 두고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니까. 네. 걷고 뭐 미사 가고 이러면서 그 물건들이 다 허접 쓰레기더라고요. 잡동산이고. 네. 수도자들의 삶을 뵈면 그 수도원에서 제가 피정을 많이 했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놓고 그렇죠. 사시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특히 성당 건축 양식도 그 중세 네. 그 이른바 다크 에이지라 그러죠. 네. 메디오에버 이태리 말로 그 시대에 그 아무 장식 없는 그 성당들 그리고 수도원들 보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수록 진짜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이태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관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맞아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죠. 네. 네. 그냥 하지만 또 30대 40대들은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때 썼던 거, 그 나이 때 아름답다고 구입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줄 수는 없죠. 네. 고물이니까. 맞아요. 근데 정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변인들한테 요새는 카톡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네, 네.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 건 제가 가지고 간다고. 네, 네. 서로 경쟁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책도 보면 활자도 많지가 않고 여백이 많거든요. 그래서 삶의 철학도 하면 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편집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쓰지 네. 말자고. 좀 읽고, 좀 한번 생각하고, 네. 또 읽고.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제가 네. 좀 그럴 때 양보를 안 하거든요. 전혀 눈이 피곤하지 않고 술술 익히면서 단문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읽기 즐거웠던 감사합니다. 책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봐도 물론 되게 멋스럽게 쇼컷 하신 분들도 많지만 밀라노나 헤어스타일은 정말 뭐랄까 대명사 같은 느낌이 또 드는데 비움도 혹시 헤어스타일도 약간 비움을 실천하기 위한 그렇게 멋있게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하고 싶은 머리가 이렇게 찬민 씨가 긴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도 머리를 좀 따보면 안 돼? 그래서 엄마는 머리를 딸 수가 없어. 엄마 숱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살살 가지고 다니는데 깔 수 있는 머리가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맞아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색은 제가 염색 약도 알러지도 있지만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염색을 하면서 그 염료가 가장 수지로움의 주범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가 54살이었는데 네. 이걸 내가 왜 하지? 저는 그럴 때는 솔직히 그럴 때 하느님하고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이 너를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빨리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당신이 주신 대로 제가 살아볼게요. 뭐 숭업 때문에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네. 내 얼굴은 내가 안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삭발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염색한 머리, 흰머리 이렇게 왜 2주 지나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싫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삭발을 하고 모자 쓰고 다녔죠. 네. 그랬더니 저도 뭐 염색을 하라는 주변에 권유도 있었지만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안 하길 잘했구나. 앞으로도 안 해도 그리고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굳이 드네요. 억지로 나 안 늙을래. 어떻게 억지로 안 늙어요? 어떻게 안 늙어져? 다 늙어 가는데.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게 젊은이들이 빠지는 아, 포인트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자연스럽게 네. 두는 거를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나도 힘주고 살 필요 없구나. 그래. 내 모습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염색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장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죠. 아, 그래요? 왜냐면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 자식이 나이 들어 보이는 나이 게 들어 싫구나. 보이는 게 싫으신 네. 거죠.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오히려 염색 안 했더니 머리숱도 덜 빠지고 가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왜 염색하면 이 두피도 시꺼멓게 죽잖아요. 네. 그것도 없고 늙은이면 늙은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신부님께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비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머리 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일치되는 느낌을 저희가 봤는데 신부님도 혹시 그런 실천을 좀 하시나요? 버리는, 비우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심 별로 없는데 네. 또 버리지도 못하는 게 저희 또 문제이긴 해요. 뭐가 들어오면 꼭 언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전략하고 물건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쵸, 네, 그쵸. 그런 게 습관이 있어서 버리진 못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방이. 그래서 저도 좀 단순하게 좀 버리면서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그죠? 잘하는 편이죠. 근데 저도 이제 머리도 제가 자르니까 별로 비용도 안 들고. 네. 그리고 요새도 이제 샴푸도 안 하거든요. 아, 왜냐면 보면 샴푸 한 다음에 또 린스하고 그리고 또 무슨 머리에다가 또 영양제 바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몇 번 물로만 감아봤어. 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여보 나한테 냄새나? 아니 안 나. 오케이. 그럼 매일 물로만 했더니 오히려 네.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샤워도. 갑자기 저도 머리 자르고 물로만 씻고 싶은데요? 너무 편해요. 진짜. 전 정말 너무 편해드리고 싶어. 몸도. 네. 근데 진짜 물로만 하니까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의 팁을. 저는 이제 또 밀라노나의 옷장이 궁금해서 유튜브에도 옷장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해주신 아끼는 옷들, 정말 20년 넘게 간직해오신 막 자켓 이런 것들. 이것도 25년 된 거. 아, 정말 그런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비운다고 해도 멋쟁이시니까 정말 많은 패션 용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개해주시는 하나하나가 다 그 세월이 녹아있고 정말 아끼신다는 게 느껴지고 하니까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리는 그런 것들도 좀 성찰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대한 철학? 의식적으로 좀 비우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무래도 이제 패션 업계에 있었으니까 옷이 어디서 디자인돼서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는 옷이라는 게 유행이 참 돌고 도는 거거든요. 결국은 칼라도 좀 크게 했다, 좁혔다, 단추 2개 했다, 3개 했다, 뭐 치마길이 짧게 했다, 길게 했다. 그거를 뻔히 제가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니까 결국은 내가 그냥 내 취향으로 내 안목으로 골라서 평생 입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요새는 점점 내 몸도 거쳐 있고 배고플 때 간단하게 먹으면 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갖고 있는 옷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입겠더라고요. 그럼 됐지 뭘 또 사. 그러면 이제 거의 요즘은 옷을 안 사시겠네요. 안 사죠. 네. 오히려 다 주죠. 왜냐면 예전에는 매일 출근했지만 네. 요즘은 매일 출근 안 하잖아요. 아, 그 그렇죠. 유튜버가 되고 나서 이런 데서 자꾸 저기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곤란해요. 네. 옷 그러실 사기 것 싫은데 같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쨌든 옷을 내가 정말 사고 싶다. 근데 지금 밀라노나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옷을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사면 좋겠다. 한번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그게 다 개인마다 다르신데 보시는 분들 네. 어떤 분은 뭐 백화점 가서 그야말로 고가의 옷을 사실 수도 네.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동네 시장에 가서 사죠. 네. 본인이 관리하시기 편한 옷 네. 그리고 일단 보면 아, 저 옷은 참 입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그건 권해요. 입으셔야지. 네. 그냥 뭐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정말 입고 입고 싶고 싶은 거. 입고 나서 내가 편안하고 예. 그리고 네. 자기 당신 본인들에다 형편에 맞게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는 꼭 해요. 사도 돼. 근데 노후 대책은 꼭 해놔야 돼. 아, 무리해서 사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거기에 쓸데없이 거기다 많은 돈을 남한테 투자하면 보여주려고 사는데 그 보여주기 위한 남이 나중에 네 노후 대책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 저는 아주 적나라하게 하면 네. 그게 삶이잖아요. 네. 참, 그 옷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게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태리에서는 색에 대한 네. 감각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저 사람은 저 색이 어울려 뭐 이런 게 있나요? 대개들 요새 뭐 쿨톤, 웜톤 네. 해가지고 뭐 누군 뭐가 어울리고 누군 뭐가 어울리고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어질 적에 자유롭고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가을 단풍이 다 한색이면 얼마나 안 예뻐요.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다르게. 그냥 자기 고유함을 갖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자기 입고 싶은 거 입는데 내가 봐도 좋고 남이 봐서 좋다 그러면 더 좋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항상 내가 일단 편하고 네. 그거를 저는 기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에 대해서도 편함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또 뭔가 오래된 물건들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촬영하신 영상들에 있는 공간도 그렇고 뭔가 한국에서 찍으신 영상들도 공간에 대한 연출도 너무 밀라노나스러운 게 느껴졌었어요. 물론 많이 나눔을 하셨겠지만 정말 애정이 있는 물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마저도 비우실 수 있으신 건지. 그럼요. 그거는 이제 네. 제가 쓰던 물건들은 주로 이제 우리 아들들 친구들이 좋아하죠. 아니면 제 친구들의 네. 자식들 오래 봤으니까. 네. 우리 친구들의 이제 딸 아들들은 다 멋쟁이 아줌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렀으니까 멋쟁이 아줌마가 쓰던 물건이니까 이제 요샌다고나 나타고나 밀라노나가 쓰던 물건이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죠. 근데 그런 것도 네.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갈 건데 뭐. 아니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플리마켓 네. 하셨는데 이제는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지 그래도 않나요?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네. 네. 다 비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더 좋죠. 뭐 제가 이제 70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어요. 완전한 비유입니다. 그 선생님 책을 보면 이제 환경 문제에도 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쓰레기 만들지 말자. 전 많이 있어요. 네. 그 특별히 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왜 우리 어렸을 적엔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설거지 같은 거 할 적에 밥알이 그 수채꾼역으로 나가면 조항신이 보고 야단한다고. 그리고 저기 지옥 가서 그런 거 다 네가 한 업은 네가 받아야 된다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어렸을 때 들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 자연이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천지의 창조주가 창조하신 건데 네. 그럼 우리가 다 신자면 네. 하느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 리스펙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이 저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주변에 그래요. 좀 어떤 데는 궁상 맞죠. 저는 음식점에서 나오면 싸우거든요. 네. 우리 아들들이 처음엔 그거 좀 창피했어요. 아니 엄마가 돈 낸 거잖아. 그리고 너 돈은 안 버리잖아. 근데 왜 음식은 버려? 네.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네. 근데 그걸 이렇게 함부로들 저는 음식 버리는 게 제일 아깝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환경 보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드님이 보고 배우셨다면서요. 예, 저희 아들들은 다 일화가 나와 저희 있는데. 아들들은 다 싸움을 싸갑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계속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인간관계 사실 한 번쯤 비워내고 정리가 되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하게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걸 악용하는 이웃도 있고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친구한테 배신을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게 다 돈 문제예요. 줘야 되는데 안 주기 싫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참 오래 힘들었는데 그래. 주기 싫어서 떠나가는 걸 내가 가서 달라고 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내가 달라고 그런다고 네가 주기 싫은 걸. 근데 제가 그때 요새는 그 마음도 하나님한테 봉헌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네가 물질로 해결 못하는 게 꼭 있을 거다. 삶은 그렇게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물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돈 많은 사람은 안 줄게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도 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군요. 아, 인간관계도 이어기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 친구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의지로 했는데도 그쪽에서 떠나갔다. 그러면 그건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시라고. 유효기간이 끝난 네. 거라고. 그 뭐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게 어차피 삶의 지혜죠. 그거 갖고 뭐 속을 예. 끓여봤자 소용이 없는. 네, 삶의 지혜고 네. 그때 하느님이 정말 작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느님하고 독대해서 하는 네.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주변 누구한테 쓰리지. 네. 하느님은 아시죠? 하느님 당신은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러면 괜히 그분이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럼 됐어요. 제가 항상 요새 젊은 분들 신앙을 젊어서부터 한번 가져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관계에 대해서 굳이 안 나가야 대한 모임 이거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 이런 것도 좀 더 이상 안 나가고 이런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누가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느낄 사람은 저한테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제가 뛰어냈겠죠. 네. 사실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들 모임이 많잖아요. 맞아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체면 때문에 어디에 속하고 싶어서 또 이런 어떤 그 가벼운 그런 동기로만 그래서 더 귀중한 거를 할 시간을 오히려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해요. 왜 저희를 참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가 네. 소외감이라는 거잖아요. 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 외로움. 그래서 다 이렇게 어디 속하고 싶어서 네. 무슨 집단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기도를 많이 한 다음부터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허허벌판에 예전엔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요새는 허허벌판에 있다 하더라도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전엔 정말 이렇게 석양을 보면 좀 이렇게 막 뭔가 좀 뭉클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인생에 석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석양인데 뭘 뭉클해. 아니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내면의 힘을 좀 키워 오셨고 이제 내공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굳이 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외로움을 해소하지 않으려 그래도 일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내 안에서 날 이끌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체험 안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들 있다면 굳이 좀 자극적인 외부 환경을 찾으려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 시간이 이제 살 날이 짧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인데 수녀님들이 뭐 오늘은 누구 요번에 새로운 애기 돌인데 오실 수 있어. 그럼 거기부터. 네. 저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거기거든요. 네. 미혼모 네. 뭐 이렇게 임시아동 보호소 네. 거기를 가다 보면
그게 우선순위니까 여기는 그리고 항상 이게 비중을 또 여기 갔다 왔을 때 그네 뿌듯함과 행복감과 여기 가서 괜히 차려입고 나가서 좋은 많이 비싼 데 가서 먹어봐야 배만 나오죠. 그렇죠. 아 이건 아니다. 이 돈을 차라리 여기다 보내는 게 훨씬 더 일단 제가 행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녀님들 기뻐하시고 또 애기들이 저보면 벙긋벙긋 웃고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런 거군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쪽이니까. 네. 예. 아니 말이 나온 김에 그 최근에 나온 그 책도 그 예. 인쇄도 그 미혼모 네. 후원금으로 보내시겠다고. 뭐 지난번에 네. 또 어디 브랜드에서 인터뷰인데 이게 상을 받았거든요. 네. 영국에서. 네. 그래서 상금도 다 미혼모 시설. 네. 뭐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셔서 돕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유럽 생활 오래 했잖아요. 네. 유럽에서 미혼모를 보는 시선하고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를 보는 시선하고 달라요. 그럴 때 참 얘네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죠. 근데 이름만 낙태하지 않고 낳았잖아. 네. 그럼 이 사회에서 품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뭐 이 사회를 향해서 뭐 품읍시다 이런 능력은 없고 그럼 저래도 네. 나래도 그냥 그럼 한두 명이라도 제가 찾아가는 그거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끼면 그걸로 제가 된 거죠. 맞아요. 네. 언행일치가 삶의 목표 그런 어떤 자세라고 하셨고 그렇게 정말 돌봐줘야 되는 존재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도 돌봄을 받고 뭔가 나를 이렇게 돌봐야 할 때가 있으신데 혼자만의 시간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혼자를 이렇게 채우고 저는 비웠다가 오전은 제 시간이에요. 네. 오전은 일어나서 아침 루틴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고 네. 저 자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30분 걸어서 미사 가고 또 미사 끝나고 30분 걸어와서 햇볕 보면서 왜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프란체스코 성인 좋아하는데 네. 해도 친구 달도 친구 햇볕 보면서 이 나무들 보면서 네. 얼마나 싱그러워. 네, 저도 그런 날을 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여기서 혹시 제목이 온 거 아닐까요? 햇빛은 찬란하고 맞아요. 예, 네. 인생은 귀하다. 네. 맞아. 저를 네. 위로해주고. 네. 아니, 저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네. 사회생활 하면서 또 그 옛날 뭐 시험, 시댁 뭐 그렇죠. 관계 다 시집살이도 하셨고. 있었지. 네. 남편도 그렇고 다 상처는 관계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관계 없는 무슨 상처도 없어. 그런 것도 다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흘려보내고. 오전은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안 켜요, 오전에는. 요즘은 유튜버라 이제 오후에는 많이 바빠지셨겠어요.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저희도 좀 이렇게 초대했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네. 정리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 고유한 너 자신의 삶을 살고 너의 장점, 너의 가능성을 잘 키워서 정말 온전히 너 자신 충만한 삶을 살아라. 저는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지금 이 연세에 그래도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살아온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걸 포장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멘토들의 역할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여기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어떤 용기를 또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인터뷰가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뭔가 꺼내기 힘든 얘기들도 질문들도 많았는데 다 얘기해 주셔서 이 방송 나가면은 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건 참 축복이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불편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도 일단 그야말로 햇빛은 찬란하고 네. 삶은 고귀한 거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밀라논나의 솔직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rother, sun, and sister moon, I now do see you. 당신은 I can 스페셜. hear your tune.